1강으로 가서 업무 전환에 필요한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개념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 계산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산기에 공식을 넣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성형 AI한테 프롬프트를 넣으면 답이 나와요. GPT나 제미나이의 원리를 보면 엄청 큰 언어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학에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수능 준비한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배웠던 그것. x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우리는 이걸 정말 노래를 열심히 불렀죠. 근의 공식이죠. 수학에는 근의 공식처럼 수많은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AI한테 물어보는 것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강사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알겠는데, 그러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더 좋다는데 그건 뭔가요?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공식을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를 알아야 하잖아요. 아니면, 문제집이나 이런 사례들을 많이 알아야 하잖아요. 사례를 알 수 있게 문제집을 넣어줘야 하는 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죠. 결국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랑 무엇인가? 생성형 AI 모델, 즉 라지 랭귀지 모델에게 잘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어, 그러면 그냥 질문만 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질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단순 질문으로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부산 여행 추천해줘 라고 하면 맥락 정보 부족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고 개인화된 요소도 없고 일반적인 답변만 기대 가능하죠.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3월에 30대 여성 1인 여행자를 위한 3박 4일 부산 코스 추천해줘 라고 하면 시기 정보 포함되고 대상자 정보 명시되고 여행기간 구체화되고 맞춤형 답변을 유도하니까 우리는 후자를 많이 좋아하겠죠. 제미나이나 GPT는. 그러니까 제미나이나 GPT, 클로드가 좋아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받는 거고요. 어, 그러면 강사님, 좋은 프롬프트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들어가야 되고, 목적, 대상, 형식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풍부한 맥락. AI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구조, 정보를 논리적으로 배열해서 AI가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하죠. 그러면 강사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한가요? 좋은 프롬프트는 박사생 수십 명 쓰는 것과 같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중에 어, 마크다운 기법이나 이런 기법으로 시각화하는 기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다룰 때,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다룰 때, 괄호 안에 가두면, 단순히 예시를 들어서, 괄호 안에 가두면 거기에 지향해서 대답을 유도하게 되거든요. 대괄호 안에 다루면 말이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우선 업무 전환에 필요한 생성형 AI 이해가 필요한데요. 어, AI의 작동 원리,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벡터화시켜서, 그걸 다시 자연어로 처리하는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온다. 숫자로 만들어서 자연어로 다시 우리한테 제공해준다.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지시. 우리는 효과적으로 지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호한 지시와 명확한 지시가 있습니다. 모호한 지시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잘 써줘, 기획안 만들어줘, 이메일 작성해줘. 이거 되게 모호한 지시죠. 그 AI는 잘이 무엇인지, 어떤 형식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지시는 무엇이냐? A4 한 장 분량, 개조식으로 SWOT 분석 포함한 신규 서비스 검토 보고서 작성해줘. 이러면 AI는 더 답변을 잘해주겠죠. 그러면 우리는 맥락을 조금 더 줘야 됩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나는 이런 기획자인데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맥락을 조금 더 주면 명확한 지시가 되겠죠. 그리고 기획안 만들어줘가 아니라 20대 타겟 3가지 아이디어 예산 500만원 기존 SNS 마케팅 기획안 만들어줘. 이것도 분야 정해주고 컨텍스트를 주면 되게 명확한 지시가 되겠죠. 그리고 고객 불만 대응용 정중하게 해결책 중심의 사과 이메일 작성해줘. 이런 거를 명확하게 주면 AI는 더 답변을 잘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맥락을 따로 넣진 않았는데, 맥락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를 말하라고 한다면 콘텍스트예요. 그러니까 AI에게 누구의 입장에서 어떤 배경으로 일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당신은 신명 경력의 마케팅 전문가다. 상황 설명. 우리 회사는 B2B 사스 스타트업이고 현재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이다. 근데 제약 사항을 명시해야 돼. 예산은 300만 원이고 실행 기간은 2주다.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를 잘 줘야 해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줬다면 이제 AI를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문장 앞에 그냥 컨텍스트를 붙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롬프트 기법, 제로샷과 퓨샷.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건 대부분 제로샷일 거예요. 예시 없이 바로 질문하고 답변 받기. 이 영문 이메일을 한국어로 번역해줘. 번역이나 요약 간단한 질의응답은 정말 좋죠. 또 우리는 업무에 활용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퓨샷으로 가야 돼요. 예시 기반 지시. 정의는 한 개에서 세 개의 예시를 제공해서 패턴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업무, 특정 양식, 톤앤 매너가 중요한 작업. 이죠.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회사 고유의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시를 많이 주면 되는 거거든요. 퓨샷은 어, 정말 예시를 주면 줄수록 잘 맥락을 이해해서 그 맥락대로 주거든요. 제가 책을 쓸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보고서나 톤앤 매너 이런 것들을 주면 제미나이는 그걸 더 지향해서 쓰게 되겠죠. 그리고 퓨샷 실전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말씀하신 배송 지연건은 물류센터 시스템 오류로 확인되었다. 즉시 재파일송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하나 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의 예시처럼 고객 컴플레인 답변 메일을 작성해달라고 하면 정말 잘 작성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COT나 TOT가 있는데 COT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사슬, TOT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나무 기법인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 AI에게 생각하는 과정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결과의 질이 극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AI는 대부분 COT나 TOT를 쓰긴 해요. 중요한 거는 그걸 더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사고의 사슬 같은 경우에는 생각의 사슬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의 사슬이라고 한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은 복잡한 추론 또는 계산. 그래서 단계적 분해는 Let's think step by step. 그러니까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프롬프트 끝에 단계적으로 생각해보라 라고 추가하는 것만 해도 이 COT가 활성화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논리 전개, 중간 과정을 명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생각의 사슬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강의 마지막에 사이트 하나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프롬프트 개선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그거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론은 아셔야 되니까 이론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시를 들어보면 2023년 매출이 1억이고 YOY 성장률이 15%일 때 2025년 예상 매출을 계산해줘. 단계별로 생각해봐.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TOT, 트레이드 오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의 나무, 사고의 나무죠. 핵심 지시문은 세 가지 서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한 뒤 최저간을 도출해줘. 적용 분야는 기획안. 여러분 아이디어 많이 쓰잖아요. 아이디어 도출, 전략 수립, 다양한 관점이 필요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무 효과는 단일 아이디어보다 폭넓은 시각 확보, 리스크 사전 파악, 최적 대안 선택이 가능합니다. 체인 오브 돛와 트레이 오브 돛을 비교해보면 사고의 사슬 같은 경우에는 선연적, 단계적 사고예요. 하나의 정답을 향한 논리적인 추론이고 수학 문제나 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돼 있죠.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사고의 나무 같은 경우에는 발산적, 다각도 사고. 쉽게 얘기하면 아이디어 많이 필요한 곳에 TOT를 쓰면 되고 논리 필요한 곳에 COT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 기법, 코스타 프레임워크인데요. 대부분 저는 이걸 써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시피 하니까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우리 컨텍스트 줘야 되죠. 오브젝티브 써야 되죠. 스타일 줘야 되죠. 톤 써야 되죠. 어디언스 줘야 되죠. 리스폰스 줘야 되죠. 그래서 맥락을 먼저 줘요.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한테 너는 10년차 마케터야. 신제품 SNS 홍보 문구를 써. 이건 목표고 스타일은 유머러스하고 친근하게 톤은 이모지를 많이 사용해서 청중은 20대 대학생 타겟, 형식은 인스타그램 피드용 줄글 형식 이런 식으로 코스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업무에 이거 사용하시면 잘 먹힐 거예요. 뭐 스타일이 필요 없다 하면 스타일을 빼도 되고요. 톤이 필요 없다 하면 톤을 빼도 되고 이렇게만 제공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실전 프롬프트 예시인데요. 컨텍스트를 먼저 주고 우리 제품 오브젝티브, 스타일, 톤, 오디언스, 리스폰스까지 이렇게 주는 거죠. 나는 B2B 사스 회사의 콘텐츠 마케터다. 우리 제품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는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해 주세요. 전문적이면서도 읽기 쉽게 데이터 사례를 활용한 설득력 있는 스타일로 작성해 달라. 신뢰감 있고 건의적이되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게 적절한 유머를 섞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업무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테스트하는 타임을 가져볼게요. 네. 그 다음에 코스타가 만드는 차이인데요. 일반 프롬프트는 이런 식이지만 정말 단순하게 줄 거예요. 근데 코스타 프롬프트는 확실히 맥락, 목표, 스타일, 톤, 청중, 형식 등 모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겟에 맞춤화된 메시지, 브랜드 톤 앤 매너 반영하고 즉시 사용 가능한 수준인데 중요한 거는 저는 딸깍을 매우 싫어합니다. 딸깍을 매우 싫어해요. 딸깍. 여기서 말하는 딸깍은 GPT한테 다 요청을 해가지고 그냥 딸깍 한 번에 너 이거 해줘. 이걸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한 번 검증 과정은 거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 시간 최소화. 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걸 활용해서 업무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생성된 글을 갖다가 활용하는 기법이나 지식 생성 기법인데 지식을 먼저 요청하는 거죠. 이 주제에 대해 너가 아는 배경 지식을 먼저 작성해줘. 근데 여기에서 추가하면 좋을 게 논문이나 맥킨지 자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런 걸 다 참고해서 써달라고 하면 되게 제미나이나 GPT나 클로드는 양질의 퀄리티가 좋은 그런 답변을 내둘 거예요. 그 지식 생성, AI가 관련 맥락과 정보를 관리하겠죠. 다음에 본 작업 수행, 그 지식을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요청하면 확실히 제안서가 달라져요. 제너레이티드 노얼로지 활용 시나리오는 산업 리서치나 전문 용어 이해, 경쟁사 분석, 트렌드 파악인데
음, 여기에서 빠르게 넘어가실 분은 넘어가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이나 투자 보고서를 쓸 때 정말 많은 인력이 사용이 됐어요. 예전에는 한 70명? 한 리서치 분야에 70명이 사용이 됐는데 지금은 AI가 더 잘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요청을 하면 되냐?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관리 솔루션에 대해 너가 아는 배경 지식을 먼저 상세히 적어줘. 기술적 원리, 주요 활용 사례, 시장 규모, 주요 플레이어를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AI가 지식 정리를 하고 2단계에서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가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줘. A4 5장 분량, 투자자 대상, 실행 가능한 단계별 전략 포함 이런 건데요. 이걸 어디에 요청하냐? 메이크닷컴이나 NA넷 같은 곳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활용해서 업무 자동화를 하고 있거든요. 어, 아마 업무 자동화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지만 사업 계획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들을 기회는 적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대화 세션에서 지식 생성과 본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AI가 앞서 생성한 지식을 맥락으로 활용해서 일관성 있고 깊이 있는 결과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단순 업무에 최적화돼 있다. 퓨샷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일관성을 유지한다. COT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추론을 강화하고 사고의 나무는 다각도 전략 수립을 하고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업무 최적화를 하고 제너럴로지 같은 경우에는 전문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이를 확보한다. 실제로 업무 유형별 추천 기법입니다. 업무 유형별 추천 기법인데 일상 업무 같은 경우에 이메일 작성이나 문서 번역, 회의록 요약, 일정 격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전략 업무에서는 적어도 기획안 작성, 시장 분석, 의사결정,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략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프롬프트 작성 체크리스트인데요. 역할을 부여했는가, 배경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가,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 분량, 구조, 스타일이 명확한가, 지켜야 할 규칙이나 제한 사항을 포함했는가, 필요시 참고할 예시를 함께 제공했는가. 이게 있고요. 그래서 실무 적용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은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파인튜닝하고 사용 및 고도화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처음에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애매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걸 목적에 맞게 파인튜닝을 계속 개선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이 부분 고도화할 수 있겠네 하면 고도화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라고 하면 제미나이에 만약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잼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잼스에서 새 잼을 만들어요. 제미나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짧게 실습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업 개발용 봇 비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맥락 제시하고 다 하라고 했는데 저는 슬러닉에서 프롬프트 개선을 받아서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하게끔 제가 사이트 하나 만들어 뒀거든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는 슬러닉.com입니다. 네. 프롬프트 개선 챗봇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 개발용 비서를 만들 거예요. 프롬프트를 설계해 달라고 플러닉한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해 줄 겁니다. 제가 대부분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들을 구축해 뒀기 때문에 여기에 물어보면 답변을 잘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사업 개발용 비서를 만들 거야 라고 요청하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COT를 활용해서
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물 형식 이런 식까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사업 개발용 비서를 만들어줬고, 만약에 국방 분야 사업을 하겠다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사업개발 부서인데 목표를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핵심 정보 분석하고 전략적 제안은 이렇게 한다라고 보고서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비서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잠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